자,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상담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똑소리나게 해결해드리는 똑소리나는 전문가 양지민입니다.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똑소리요. 떡소리 나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경이롭게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리는 경이로운 언니스 이경혜 전문가입니다. 아, 터프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사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가요. 남편이 뇌경색 초기라고 해서 지금은 가게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렸던 사람이라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정말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과 남편 외할아버님도 뇌졸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큰 질병에 대한 것만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큰 진단비 위주로만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보험이 웬만한 병원비는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건강할 땐 보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남편 입원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 때문에 부랴부랴 증권 들고 보험사에 갔더니 남편이 가입한 보험엔 해당이 안 된다는 황당한 소리만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제 보험과 아이들 보험도 그동안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제대로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집 보험 제대로 점검 한번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갑자기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건데 평소에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음. 네, 하지만 무엇보다 또 이렇게 아플 때 더 힘이 든 거는 이번 사례자분처럼 또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네, 이 사례자분을 직접 저희가 만나보니까 남편분이 잡화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오래 일을 해서 거래처도 많고 또 월 수입도 괜찮으셨는데요. 막상 남편분이 또 급하게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입도 갑자기 또 끊기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시어머님, 남편 외할아버님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셨을까요? 네, 가입 당시에는 이런 보장을 보기 위한 이런 혜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보험 하나 그냥 가입을 한다는 생각에 별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셨다고 해요. 그렇구나. 설마 내가 걸리겠어? 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예. 갑자기 수입이 뚝 끊겼다라고 하셨어요.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가게를 쉬셔야 되는 거면 아내분이 꼭 간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죠.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아쉽지만 이분은 간병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줄 분을 찾지 못한 거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 남편분은 건강하셨기 때문에 간병 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으셨고요. 큰 질병에 대한 대비만 보험으로 하면 되고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도 국가에서 웬만한 비용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살펴보니까 CI 종신보험으로 두 건 25만 원, 적립금이 포함된 운전자 보험 5만 원, 실손 특약이 포함된 건강보험 10만 원, 이렇게 총 40만 원 정도 남편분이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국가에서 웬만한 건 지원을 해주니까라고 걱정을 좀 안 하고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남편분 보험료만 매달 40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요? 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많죠. 네, 그리고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알고 계신 게 아마 산정 특례 제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이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증 질환으로 치료 시에 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부 경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이라든지 뭐 뇌라든지 이런 질환이 보통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런 산정 특례 같은 이런 제도에도 이번 남편분이 걸린 이 뇌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30일간만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결국은 이 남편분, 이 가족의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엔 30일 안에 치료가 다 끝나진
않잖아요. 보통 뇌질환이. 네, 그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사례자분의 경우처럼 보험은 가입했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맞죠? 그죠. 음. 당연히 속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둬서 후회하는 거라면 몰라도 가입을 해서 매달 돈을 내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을 순간에 죄송한데 가입하신 거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거기다 내가 뇌 관련한 걸 가입을 안 해둔 것도 아니고. 매달 보험료 비용을 지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길래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가입한 보험은 중대한 질병 시에 진단금을 받는 CI 보험에 2건 가입 중이셨습니다. 사망 보장이 각 5천만 원으로 이 중대 질병 시에 2,500만 원이 선지급되는 형태였고요. 네. 이 중대 질병에 중요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해당이 되었는데요. 이번 남편분은 초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네. 이 CI 보험이 사실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죠. 왜냐하면 사망 시에 혹시라도 사망 보장도 되면서 혹시라도 살아있을 때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해서 한동안은 인기가 있었던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질병시라는 이 문구 때문에 조금 보상에 문제가 많아서 네. 조금 인기가 있으면서도 또 이슈가 되던 보험이었는데요. 네, 네. 네, 이분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가 또 이런 일이 터져서 내가 가진 이 CI 보험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망 보장도 되고 질병 보장도 된다. 보통 사람들이 뭐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중대한 질병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대한 질병의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한테는 모든 질병이 다 중대하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들을 충족해야지 중대한 질병이 되는 건데 나는 중대한 질병인데 왜 안 줘? 이렇게 되다 보니 막상 도움을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 속이 터지죠. 그죠? 네, 남편분은 뭐 CI 보험 외에도 보장성 보험이 있긴 했지만 역시나 보장 범위가 협소했어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보장이 되는 보험,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성비 부분에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 입원 일당 특약 등 또 골절 진단비 30만 원, 뭐 이렇게가 전부였습니다. 뭔가 금액은 많이 내고 계시는데 저축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보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뭔가 그러네요.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지 미리 알고만 계셨어도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싶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저희도 좀 안타까움이 컸고요. 보장보다는 만기 시에 환급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소멸되는 보장보험은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깝다고 평소 남편분이 얘기를 하셔서 종신보험으로 2건 가입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요즘에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강보험들 순수 보장성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험료는 적고 보장 혜택은 크고 이렇게들 많이 가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또 평소에 건강에 너무 또 자신을 해서 또 그런 것도 있으셨다고 하고요. 또 아프지 않으면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환급률이 어느 정도 있는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디가 말한 것처럼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을 보고 먼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못하셨던 거죠. 보장성은 보장성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장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한꺼번에 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거였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남편분의 경우 외가 쪽에 뇌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친가 쪽에도 혈압이나 당뇨 같은 가족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뇌나 심장 쪽, 심장질환 2대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로 환급률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시다 보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고
보장은 보장대로 허술하게 가입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질병에 걸릴 거라고 저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요. 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장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구멍 없이 폭 넓게 보장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가족력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그럼 그 가족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가족 중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약이나 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계신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갑상선이나 생식기 질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가족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에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 두시는 게 좋다. 혹은 보강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분은 아직 치료 중이신 거예요? 어때요? 네, 현재 퇴원을 하셨는데요. 집에서 쉬시면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남편분의 보험은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치료 중이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차후에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던 사례자분과 이 자녀 두 분은 기존의 종신보험을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일반 암 진단금과 뇌심장 진단금 그리고 회당 지급되는 수술비라든지 해서 건강보험으로 해서 보강을 다 했고요. 사례자분의 경우 보험료 4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보험료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각각 11만 원으로 보장에 구멍 없이 빠진 거 없이 꽉꽉 채워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훨씬 더 보장은 탄탄하게 바뀌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 쪽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뇌와 관련된 보장에만 또 치중하시다 보면 안 되겠죠.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암만 또 생각하시다가 또 다른 보장은 또 협소하게 가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가족력이 있다면 그 질환과 관련된 보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중요한 보장이 없거나 다른 보장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은지도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입을 하셔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모두 보장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되 가족력이 있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잘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동키 여러분, 전문가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보험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보장도 되면서 저축도 된다. 보장 받다가 나중에 환급도 된다. 뭐 사망 보장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아니요. 둘 다 따로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맞는다.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장 따로, 저축 따로. 그래야지 내가 늘릴 수 있는 돈이 더 커지는 거고요. 보장도 더 넓게 받을 수 있게 되죠. 보장 받다가 환급도 받는다. 그 말은 환급 받는 돈이 바로 내가 보장과 상관없이 내가 늘 내고 있던 그 돈이 쌓인 거다. 그것도 조금씩 떼고 나서 쌓인 거다. 이런 얘기도 누누이 말씀드렸었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여러 가지 다 할 줄 안다라고 해서 가입한 보험이라면 지금 여러분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필요한 순간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내 보험, 우리 가족들의 보험 괜찮은 건지, 보장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는 건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2부에서는요. 우리 언니스가 직접 상담한 이야기 중에서 남편분이 뇌와 관련된 가족력이 있었는데도 보장성 보험을 환급률에 따라서만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도 본인의 보장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시다 보니까 이거는 보장이 안 되는데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보험금 수령을 결국은 못하셨죠. 이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문자창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 얘기 좀 두 분이 해결해 주세요. 6729님의 질문입니다.
49세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요. 추가로 암보험 가입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근데 암보험은 무조건 내가 들고 싶으면 계속해서 가입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맞나요? 무조건 많이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네, 현재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총 2억 원 한도 내에서 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는 3억까지도 인수가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 상품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암은 2억 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아니고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뭐 나이에 따라서는 3억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찾아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요. 회사별, 상품별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요청하셔서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가장 나한테 보장이 큰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내가 발품 팔 것이 아니라 알아봐 주세요라고 해서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두 분이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요 올해 9월에 요로결석으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또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1년 뒤에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다른 직장 동료는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9월에도 받고 10월에도 받고 이렇게 두 번 다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수술비가 보험사마다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실제 보상이 다른 건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 이번 사례는 수술비에 대한 상담 사례였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수술비는 매회 지급받는다. 근데 아니었나 봐요. 네, 수술비 특약은 보상 기준이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 가입할 때 보험료만 보면 안 되고요. 보상 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만나보니까 사연자분의 경우 동일 질병당 1년에 1회만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1년에 1회?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네, 증권을 보시면 해당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해당. 아니면 동일 질병당 1회만 지급한다라는 이제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재수술을 받았지만 1년 이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요. 만약 직장 동료분처럼 수술할 때마다 해당으로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한 달에 한 번 돌을 깨는 수술을 하셔도 보상되고 돌을 깨는 수술. 수석술. 하셔도 횟수 제한 없이 해당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소비자,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거는 무조건 뭐 어떤 수술이건 동일 질병이건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뭐 1년에 한 번 그런 거 다 뭐 이런 제한 조건 없이 무조건 회당 반복적으로 계속 주는 수술비가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안 하시는 게 혹시 가격 때문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많이 비싸요? 네, 생각보다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아, 많이 안 비싸요? 네네. 네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많이 비싸요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몇만 원씩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보통 10,000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나이와 그리고 직업 그리고 병력에 따라서 꼭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이번 사례자분처럼 직장 동료분은 보상을 받고 본인은 못 받는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 같이 못 받으면 또 괜찮다? 근데 이게 내 옆에 앉은 동료는 받고 나는 못 받으면요. 이게 진짜 화나요.
똑같이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잘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험료 차이가 10,000원 미만으로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가입자들이 회당 주는 수술비, 그러니까는 매번 뭐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수술비로 가입을 하지 1년에 같은 질병은 한 번만 보상해 드립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수술비로 가입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은 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아마 이런 차이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아. 아마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것 그죠? 같고요. 네, 만약 이런 차이를 아셨다면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누구에게 가입을 하느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누구가 뭐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를 해서 더 나은 보험사의 상품 그리고 더 저렴하고 또 나에게 유리한 특약들도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우리 동기분들도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장에서 나의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보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까지만 동일 질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동일 질병은 1회만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나는 그런 한정적인 보험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꼭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술비 보장에서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네. 생명보험사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을 제외하고는 손해보험사 수술비에서는 제왕절개나 치료 치액은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보장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왕절개나 치루나 치핵 이거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수술비에서? 네, 세상에. 질병 수술비에서 치액이나 뭐 항문 관련 질환은 보상하지 않거든요. 왜요? 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액 수술비 특약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왜 따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많이들 받으시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놨겠죠. 네. 아마도 치루, 치핵 진짜 요즘에 많이들 찾아오신다라는 얘기 저희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려드렸었습니다. 거기다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받으시죠. 이런 부분까지도 나는 보장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게 이렇게 보장이 넓은 건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거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도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보상이 안 되듯이 수술비에서도 원래 제외되는 질병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자, 이래서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한 회사만 보거나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결정을 하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 보험이 암보험, 심장보험, 실손, 자동차, 뭐 종류에 상관없이 한 회사의 걸로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성별, 나이 상관없이 한 회사의 걸로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런 비교 분석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무료 상담 가능한 번호 안내해 드리고요. 자, 문자로 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1181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가입한 증권에 보니까요.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요. 엔대 수술비라는 게 증권에 있고요. 1종에서 5종 이렇게 된 수술비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다른 수술비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N대 수술비라는 거는 앞에 N자가 그냥 숫자가 바뀌어서 보험사에서 계속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한 증권을 보시면 7대 수술비, 뭐 3대 수술비, 뭐 15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마다 그 종류별로 거기 숫자로 그만큼만 이제 예를 들어서 16대 질병 수술비면 16가지 그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N대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 증권에는 N대 수술비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16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적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종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나면 알기가 쉬운데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보험 상품이
참 어렵습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가입자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수술비도 또 보험회사 상품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이 엔대 수술비는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 상관없이 진단 코드에 따라서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관열, 비관열의 구분 또 없기 때문에 이 신의료 기술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열, 비관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열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개복 수술. 네, 그냥 피부를 절개를 해서 네, 피를 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관열 수술의 경우에는 요즘에 뭐 이렇게 관을 구멍을 톡 뚫어서 관을 삽입하는 그런 내시경이나 뭐 이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이 종 수술비에 비해서 이 엔대 수술비가 보장의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개수를 정해서 보정해 네, 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암 수술은 보통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비 특약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하는구나.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거는 저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많이들 가입하시는 게 종수술비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종에서 5종, 뭐 1종에서 3종, 뭐 1종에서 7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수술비가 있는데 그럼 종수술비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네, 종수술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질병은 작게 보장을 해주고 큰 질병은 크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수술은 이제 큰 수술이니까 보상 금액이 크게 나가고요. 네네.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거나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문제인 거죠.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굳이 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엔대 수술비, 종수술비. 그래도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종수술비니까 종수술비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동기분들 중에 본인의 보험 가입 내용, 증권을 캡처해서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한 분의 문자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985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만약에 수술비 보장만 필요하면 그것도 넣을 수 있나요? 원하는 대로 가입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네, 수술비 보장만 가입을 원하시면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별로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인 것도 있고 20,000원, 30,000원인 것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비교해 보시고 추천드리고요. 이게 말이 쉽지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수술비의 경우에도 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비의 경우에도 이 총 보험사별로 가입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뭐 가능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또 개인별 나이와 병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회사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나에게 유리한 보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점이 회사별로 상품별로 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보험료도 다르고 가입 한도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떤 회사와 어떤 상품들을 비교해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 회사 내에서만 비교해 보면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한 회사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내가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보장성 보험을 선택을 할 때는 환급률보다는 보장을 우선시해야 된다. 둘째. 원하는 보장을 가입할 때는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네, 지금까지 경이로운 상담 양지민 전문가, 이경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